수요일입니다. 어김없이 9시 30분 예, 방송 켰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네. 네, 어서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어서 들어오세요. 요즘 라이브도 많이 하지만 그 상담도 많이 해서 밤에 카톡으로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이제 카톡으로 상담을 하고 나서 그 중에서 직접 대면을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분들은 제가 직접 오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그렇게 카톡 상담을 먼저 하고 나서 익숙해진 상태에서 또 이렇게 대면 상담을 오니까 처음 오시는데도 다들 너무 오랫동안 안 사람처럼 오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냥 처음부터 오시는 것보다 카톡 상담하고 오시는 게 훨씬 더 엄마들과 소통하기도 좋고 엄마들도 저를 굉장히 익숙하게 생각하시고 소장님 하시는데 예, 저도 오랫동안 알고 지낸 엄마들처럼 너무 좋았어요. 네, 요즘 그래서 상담도 많이 하고 제가 지방도 많이 가잖아요. 다음 주에 부산 내려가는 거 아시죠? 네, 우리 부산 상담 다 찼나? 부산 상담 다 찼대요. 그 다음 상담 준비되면은 또 예, 날짜 공지할 테니까 그렇게 예, 하세요. 이번에 부산 내려가서 이틀 동안 상담합니다. 광주 가면서 부산 상담을 예, 한 템포 쉬었어요. 그래서 좀 모처럼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또 상담 준비해서 기다리시는 분들 꼭 저희가 지금 그 부산에서는 팔레드시즈에서 해운대에서 하잖아요. 예, 또 몇 번씩 오신 분들은 잘 알고 또 부산 분들은 거기를 다 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장소 한 군데 정해서 하고 있으니까 예, 부산에 계시는 분들은 예, 팔레드시즈 예, 파라다이스 호텔 바로 옆 건물이니까 찾기 쉬워요. 찾아서 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서 들어오세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 올려주시면 또 제가 답글 달도록 하겠습니다. 네. 16개월 남자의 엄마 아빠만 하는데 상담 받으러 갈까요? 아유, 괜찮아요. 아직 16개월이 엄마 아빠 정도만 해도 괜찮아요. 금방 또 말할 게 될 수 있으니까 괜찮고요. 지금 고민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말을 못하는 건지 아는 것이 없는 건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가 엄마 아빠는 알고 있는데 다른 건 잘 모를 수 있어요. 사과인지 코끼리인지 바나나인지 염소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가 말을 안 하는데 그걸 어떻게 확인해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네, 플래시 같은 거, 카드 같은 거 던져놓고 찾아와. 사과 주세요. 사과 주세요. 바구니 같은 거 엄마가 들고요. 사과 갖고 오세요. 사과 갖고 오세요. 담으세요. 바나나 갖고 오세요. 바나나 갖고 오세요. 바나나 담으세요. 해서 아이가 알고 있는 단어가 많아지도록 예, 그래야 말을 할 수 있으니까 많아지도록 하고요. 또 베이비 사인을 먼저 준비를 하세요. 주세요. 이리 와. 그죠? 앉아. 사랑해. 눈 어디 있어? 눈? 이렇게 베이비 사인을 많이 만들어서 말은 하지 않지만 베이비 사인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러면 금방 말해요. 그런데 말도 안 하는데 베이비 사인도 못해. 근데 아는 것도 없어. 그러면 한참 걸리겠죠?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저한테 오시지 마시고 먼저 확인부터 하세요. 우리 아이가 많은 단어를 알고 있는지 또 베이비 사인은 몇 개 정도 되는지 확인부터 하시고 베이비 사인이 많지 않다라고 하면 베이비 사인부터 많이 늘리세요. 그러면 금방 말하니까 그렇게 해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네. 16개월 남자입니다. 원래는 처음 보는 사람들을 만나고 인사도 잘하고 잘 웃어주고 해서 늘 이쁨 받고 어른들이 좋아해 주셨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부끄러움을 타는 건지 엄마 다리 밑으로 숨기도 하고 많이 쳐다보다 울기도 합니다. 갑자기 이러는 건 왜 그런지 괜찮은 건지 궁금합니다. 그전에는 못 몰랐던 거예요. 그냥 못 모르고 내 세상처럼 막 이렇게 살다가 이제 알게 된 거죠. 내가 필요할 때 말을 하지 못하니까 내가 상대들한테 원하는 걸 잘 못 가지고 와. 또 내가 말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아. 이리저리 많이 다니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실제 엄마가 더 필요하다는 걸 알게 돼요. 그전에는 마구 돌아다니고 마구 다니면 필요한 게 별로 없어요. 사람들을 대하지 않고 그냥 뛰다가 엄마한테 가서 툭 안기고 또 뛰다가 엄마한테 가면 엄마가 맛있는 거 주고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관계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가 불편함이 없어요. 엄마 눈빛만 바라봐도 엄마가 척척 알아서 해주니까 편안한 줄 알고 살았죠. 그런데 이제 바깥놀이도 하고 16개월이면 뛰기도 하고 요즘 날씨 좋으니까 사람들한테 많이 노출이 되잖아요. 그러면 혼자 내가 해결해야 되는 일들이 생겨요. 그때마다 당황한다든지 말대로 누군가가 갑자기 말을 건다든지 이랬을 때 내가 그 사람을 쳐다볼 수도 있고 인사를 안 할 수도 있고
싫어 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엄마가 다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왜? 나는 못하니까. 그래서 내 감정을 표현하는 연습도 아직 안 돼 있고 말도 유창하게 하지 않는 거고, 그런데 바깥은 계속 궁금해요. 그래서 엄마 다리를 잡고 이렇게 옆으로 계속 쳐다보죠. 안 쳐다보는 건 아니에요. 안 보고 싶은 건 아니에요. 바깥에 안 가고 싶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거기 가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건 많이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없어요. 근데 거기는 보고는 싶고, 그죠? 거기서 문제를 해결해주는 엄마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엄마가 굉장히 중요한 존재였구나. 엄마가 없으면 내가 되게 불편하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그때부터는 엄마 손을 꼭 잡는 게 밖에 나가서 아니라 누군가 나타나면 막 뛰어놀다가 엄마 옆에 딱 가고, 그래서 딱 쳐다보고 누군가 옆에 오면 또 막 뛰어갔다가 엄마 옆에 딱 와서 그 사람을 쳐다보게 되죠. 내가 조금 적극적이게 되는 게 중요하고 내가 말을 좀 잘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아이가 대근육 발달이 잘 돼 있는지 한번 확인하시고, 우리 아이가 말은 어느 정도 표현하는지.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건 단어를 막 말하는 게 아니라 표정, 손짓, 몸짓도 언어예요. 그래서 싫으면 아 이렇게 한다든지, 그죠? 표현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지, 그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확인하시는데, 보통 대근육 발달이 덜 돼 있는 친구들이 대부분 다 엄마 뒤에 숨는 경우가 많아요. 한번 체크해 보세요. (16개월) 이야기했더니 계속 16개월 질문만 와요. 오늘 날씨 되게 좋지 않았어요? 오늘 그 한강에 가면은 다들 거기 앉아 있을 것 같아. 지금 컵라면 먹고, 지금 라이브를 구경할 때가 아니야. 지금 바깥놀이 해서 다들 9시 30분이라 어중간하잖아요. 그죠? 시간이. 그러니까 아직 집에 도착을 안 하셨나 봐요. 아니면 이제 금방 도착해서 애들 막 씻기고 있나 봐요. 지금 참가하는 인원이 보통 때보다 반도 안 들어오셨거든요. 날씨 좋을 때는 저희들도 그러려니 생각해요. 네, 또 볼게요. 만 3세 여자입니다. 책을 안 좋아해요. 걱정이네요. 근데 자기는 무조건 책 읽고 자야 하는데 괜찮은 건가요? 뭐 저랑 똑같은가 봐요. 저도 잠이 안 오잖아요. 그러면 법정 스님인가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띵띵 하는 소리, 그런 소리 들으면서 저도 그냥 라디오 틀듯이 그냥 틀어놓거든요. 유튜브. 아니면 막 이게 빗소리 막 울리는, 빗소리가 막 오는 거라든지, 아니면 새소리 막 나는 거, 그런 것들 듣고 자는 게 습관이 돼 있어서 저도 그렇게 하는데, 이 친구도, 책 안 좋아하는 이 친구도 자기 전에는 엄마의 목소리를 들어야지만 잠을 편안하게 잘 수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자기 전에는 엄마한테 책을 읽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나 보네요. 근데 책을 읽어달라고 하는 거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이 아이가 책을 읽으려고 하면 엄마가 지금 뭘 보고 그죠? 샬라샬라샬라샬라 읽는지 알아요. 아이들이 모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글자를 모른다는 걸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림만 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 3세 같으면 3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엄마는 잘하고 나는 못하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못하는 건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책을 모르는 걸 읽고 있다, 이거는 못하는 거고요. 자기 전에 엄마한테 책을 읽어달라고 하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뭐 자기 전에 책 읽어주는 건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고, 아이가 책을 안 좋아하는데 어떻게 하면 책을 좋아할까요? 이 질문 같아요. 일단 단어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책 속에 요런 뭐 종이 같은 데다가 우리가 공이라는 걸 썼어요. 공 글자를 한번 써봤어요. 그러면 책에서 공 글자가 나오면, 우리 이거랑 똑같은 공 친구가 있네? 우리 공 친구 한번 찾아볼까? 하고 그 공 글자를 찾기 놀이를 해요. 그 책이랑 처음에는 친숙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친근해지는 거. 그래서 책을 찢을 수도 있고 색깔을 칠할 수도 있어요. 근데 책을 너무 예쁘게 가지려고 하지 마시고, 찾아볼까요? 우리 공 친구 찾아볼까요? 하고 이렇게 동그라미를 친다든지, 그래서 찾아보고, 또 이번에는 엄마가 이런 종이에다가 나무라고 쓰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거랑 똑같이 생긴 게 또 있네? 어디 있을까? 책 속에 어디 있을까? 나무 찾아볼까? 해서 찾기 놀이 하면서 처음에 동그라미 치고 찾으면서 책이랑 친숙해질 수 있도록 처음에 연습을 좀 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야지 관심을 가지지, 뭐 그냥 갑자기 책도 못 읽는 아이가 책에 관심을 가지는 경우는 드물고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훨씬 더 책을 안 봅니다. 그런데 어릴 때 한글 떼기를 해놓은 아이들은 글자가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책을 훨씬 더 잘 보죠.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모르는 걸 알아가는 재미를 아는 게 아니라 모르면 관심이 없어져요. 그래서 저희가 좀 일찍 한글 떼기를 하세요라고 많이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19개월 남자입니다. 곧 8월에 둘째가 나오는데요. 그 전에 기저귀 떼고 싶은데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동생 나오고 그 이후에 하는 게 좋을까요? 현재 오줌 똥 싸면 알려는 주는데 변기에 성공한 적은 없어요. 동생이 태어나는 거랑 배변 활동이랑은 별로 관련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동생이 태어나면 보통 아이들이 뭐 퇴행을 하지 않나요? 뭐 이런 거는 많이 질문하시지만 동생이 태어난다고 기저귀를 빨리 뗀다 이런 것보다는 이 19개월 남자아이가 기저귀를 뗄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대근육이 발달이 되어 있어서 내가 관략근 조우는 힘이 생겨야 돼요. 그래야지 배변 활동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조절하는 능력이 생겨야 돼요. 그래서 내가 출발했다가 멈춰 그러면 탁 멈출 수 있는지, 뛰어 그러면 뛰다가 걸어볼까 했을 때 걸을 수 있는지, 내가 내 행동을 제어할 수 있는 것, 자기 조절 능력이 생겨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면 운동하는 거는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점핑, 뛰어, 월 뛰고 탁 내려오고, 양팔 벌려볼까? 이렇게 자기 조절하는 걸 자꾸 시켜보세요. 그 다음에 앉아서 할 수 있는 자기 조절 능력은 선긋기, 출발, 멈춰, 출발, 멈춰, 이렇게 자기 조절할 수 있는 연습을 해서 선긋기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대근육이 발달되고 자기 조절 능력이 생기고 나면 배변 활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직 안 될 것 같습니다. 19개월 친구 선긋기부터 많이 좀 해주시면, 출발했을 때 출발하고 멈춰 했을 때 탁 멈추는 연습이 좀 되면 자기 조절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배변 활동이 잘 될 겁니다. 47개월 여자인데요. 어릴 때 예민한 기질이긴 했는데 요즘 생떼를 부려요. 아침에 엄마가 먼저 씻으면 울고 뒤집어지고 자기 씻고 엄마 다시 하라고 지시해요. 늘 이런 형태예요. 이건 다시 해. 어떻게 지도해야 할까요? 말을 안 듣는 아이들이 특징들이에요. 그래서 훈육을 하셔야 되는 상황인 거죠. 평소 때 말이에요. 지금 씻는다, 뭐 네가 먼저 씻어, 내가 먼저 씻어, 이게 문제가 아니라 평소 때 말을 잘 안 듣고요. 지금 엄마가 여기서 예민한 기질인 것 같아요 라고 하셨잖아요. 그 예민한 기질이란 뭐예요? 아이가 변덕스럽고 내가 아이를 컨트롤하기 힘들다, 그 뜻이에요. 그죠? 근데 훈육이 잘 안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47개월 되는 아이가 엄마를 자꾸 지시한다라고 한다면 엄마가 권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훈육을 정확하게 하셔서 권위를 가지셔야 엄마에게 지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지금 훈육이 잘 돼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를 먼저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오늘 상담관 지오네입니다. 저희 가족들에게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지만 소장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제가 오늘 힘 딸려요. 라이브 하는데 마지막 상담이 지호였잖아요. 지호를 엄청나게 울렸어요. 그쵸? 조금 속상했어요. 지호가 어린이집에서 친구를 물어서 오늘 상담 온 거잖아요. 한 명을 문 건 아닐 거예요. 그죠? 여러 번을 뭐 가서 연고 사준 것만 해도 얼마다, 내가 정말 가서 사과한 게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있었는지 모르겠다. 여러 가지 엄마 나름대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셨을 거고 또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건데, 제 입장에서는 지호가 가장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가까이 사시면 저희 센터에 다니세요라고 할 텐데 평택에 계신다고 하셔서 제가 뭐 어떻게 해줄 수는 없고, 또 엄마는 직장을 다니신다고 하니까 지호는 또 돌아가면 내일부터 또 겪어야 되는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오신 김에 충분히 상담해 드리고 지호가 빨리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제가 최선을 다한 것 같습니다. 막 땀을 흘리면서 머리카락이 흠뻑 젖어서 가는데 마음으로 생각했어요. 지호는 내일부터는 그래도 훨씬 더 자신감 있게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했는 모습 그대로 보시고 우리가 잘해주는 거가 지호한테는 독이 된다고 생각하고, 지호가 살아가야 되는 세상이 있잖아요. 살아가는 그 세상에서 멋지다, 너무 잘해, 최고야,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멋진 아이로 길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옆에 제가 항상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개월 아기 밥태기인지 입에 손을 넣어서 자꾸 빼고 난리를 쳐요. 원래 이 시기에는 그런 걸까요? 이 행동을 제지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세요. 기다리면 괜찮아질까요? 이때 원래 그래요. 네, 그전에는 뭐 주면 주는 대로 누워있다 보니까 주면 주는 대로, 기어다니다 보니까 뭐 주면 주는 대로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잡고 일어서잖아요. 그러면 어른처럼 눈을 딱 마주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뭔가 대단한 일을 했는 것처럼 생각해요. 자기는 새롭게 태어난 것처럼 생각해요. 그 기고 있다가 잡고 일어선과 동시에 자신감이 빡 붙어요. 그래서 그 시기 때부터는 뭐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잘 먹던 것도 베타도 보고 여러 가지 행동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그거를 다 왜 먹기 싫어? 이렇게 대응을 하지 마시고, 아니
냠냠냠 냠냠냠 걔가 하는 액션 자체를 받아주지 마시고 냠냠냠 냠냠냠 하고 다시 입에 넣어주시고 다시 입에 넣어주시고 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거가 되게 중요해요. 이 시기 때 아이들은 보는 대로 행동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유심히 보기도 하지만 그냥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기도 해요. 그래도 다 보여요. 그래서 엄마가 먹는 모습을 먼저 보여주시고요.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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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엄마가 먹는 거 보여주고 그 다음에 아이를 먹이면 좀 잘 먹어요. 그런데 엄마가 먹지 않고 항상 아이 입에 이렇게 넣어주게 되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숟가락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숟가락을 잡고 코로 들어가든지 입으로 들어가든지 뭐 그렇게 하고요. 엄마가 또 한 번씩 먹여주고 본인도 먹으려고 노력하는 거 그 다음에 엄마도 한번 해주고 그래서 이 밥 먹는 시간이 거의 놀이처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이 시기 때는 배고픔을 잘 못 느끼기 때문에 달래고 얼래고 이러면서 어찌 되었건 먹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엄마들이 밥을 너무 안 먹어서 영상 보여주잖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예, 그러니까 이 시기 때 아이가 좋아하는 걸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손으로도 많이 만질 수 있도록 하고 밥 먹는 시간이 난장판이 된다는 거를 그냥 받아들이시고 이해하시고 함께 먹는 연습이 즐겁다는 걸 알려주는 거가 더 중요하니까 엄마도 같이 밥을 먹고 먹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고 해보세요. 23개월인데 엄마 아빠 물 우유 아야 정도만 말하고 말을 거의 하지 않는데 요즘 들어 갑자기 때를 많이 써요. 말귀는 다 알아듣습니다. 괜찮을까요? 안 괜찮습니다. 네. 여기서 지금 말귀를 다 알아듣는다고 하잖아요. 말귀를 다 알아듣는데 말을 못하는 것과 원래 말귀를 못 알아듣는데 말을 못하는 건 달라요. 말귀를 다 알아듣는데 말을 못하면 엄청 답답하겠죠. 그래서 물건을 던진다든지 때린다든지 이런 행동을 많이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빨리 말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밥도 스스로 먹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가 24개월 전이기 때문에 이거 먹어봐 하고 이것도 한 개 주고 또 맛있는 과자도 하나 주고 이러면서 이 아이가 설득한다, 꼬신다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고 밥을 먹이셔야 돼요. 이 시기가. 그런데 이 아이가 지금 말을 잘 하지 않는 거가 내가 말할 이유가 없이 척척척척 다 해주기 때문에 말을 잘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뭔가 말을 하려면 좀 답답해야 돼요. 내가 말을 안 하니까 너무 불편하네? 뭐라는 거야? 이런 느낌이어야 말을 해요. 그런데 지금 밥도 스스로 먹지 않는다면 누가 먹여주는 거예요? 엄마가 먹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봤을 때는 엄마가 시녀일 수도 있어요. 시녀하고 말을 열심히 하고 싶어서 아이들이 말을 잘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냥 엄마가 좋아서 엄마를 사랑하니까 엄마가 무슨 말 하는 거지? 라고 알고 싶을 때 말을 하죠. 우리가 시녀를 막 알고 싶진 않잖아요. 그죠? 내 위치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조금 답답해야 말을 한다는 거를 좀 기억하시고 즉각 해주지 마시고 눈치를 보고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탁탁 해주고 있는 것 같으니까 즉각 해주지 마시고 조금 한 템포 기다렸다가 답답했을 때 해주시는 게 더 좋아요. 소장님 질문 드려보아요. 18개월 아가인데 밥 먹을 때 아직 숟가락 던지고 밥그릇 엎고 난리예요. 안 된다고 계속 알려주는데 인지가 잘 안 되어서일까요? 밥 먹을 때 숟가락 엎고 밥그릇 엎고 이렇게 하는 거 평소 때 다를 때는 어떤지가 더 궁금하네요. 자기가 먹는 거를 보통 그걸 엎지는 잘 않거든요. 특히나 18개월 때. 아까처럼 11개월, 12개월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엎으려고 엎는 게 아니라 만지다 보니까 떨어지고 잡으려고 하니까 잘 못 잡고 이래서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18개월 아기가 자기 먹는 걸 던지고 밥그릇을 던지고 이러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인지가 잘 돼 있는지 말씀대로 그죠? 쓰레기 버리고 와 해서 버리고 오고 갖고 오세요 할 때 갖고 오고 여기 앉아요 할 때 앉고 이런 행동들인 내가 그 아이가 그런 행동들은 알아듣는지 받아들이는지 그걸 좀 보셔야 되고요. 돌아다니면서 밥을 먹어요. 그러면 돌아다니면서 밥을 먹어도 괜찮아요. 이 시기가 18개월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괜찮은데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자, 먹고 또 가세요, 먹고 또 가세요 라고 했을 때 돌아다니다가 한번 와서 한 입 먹고 또 가는 건 괜찮아요. 근데 이 아이가 지금 식탁 위에 묶어 놓지는 않았는지 그래서 난 그만 먹고 싶은데 자꾸 여기에서 먹이는 건 아닌지 내 의사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엄마가 받아주진 않아서 화가 나서 그런 건 아닌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돌아다니면서 먹어도 괜찮습니다. 보통 엄마들이 식습관 교육을 시킨다고 그 아이들 체어에 앉혀놓고 못 내려오게 해서 밥을 먹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랬을 때 아이들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어떻게 지금 밥을 먹이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는 거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가 되게 더워요. 나 땀이 나는데? 17개월 여자입니다. 플래시카드를 하려고 하면 하지 말라는 건지 제 손을 잡으면서 말립니다. 말리는 게 아니고 자기가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져가려고. 엄마가 이렇게 돌리니까 그게 재밌어 보여가지고 자기가 만지려고 하는 거예요. 플래시카드 하는 방법을 바꿔야 할까요? 현재는 한 장씩 그림 보여주며 이름 불러주는 방법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죠. 한 장씩 하는 게 아니에요. 카드를 빨리 돌리셔야 돼요. 사과, 포도, 바나나, 호랑이, 토끼, 그죠? 빨리 돌리셔야 돼요. 1초에 한 장씩 탁탁탁탁 돌리셔야지. 그러니까 한 장씩 그림 보면서 어흥 호랑이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냠냠냠 사과 먹어봤지? 너도 먹어봐? 나도 먹어봐. 아이 맛있어. 이거는 낱말 카드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 플래시 카드가 아니에요. 그래서 잘못 돌리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엄마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또 하나는 아이들이 요 시기 때 막 손이 잡아서요. 엄마가 하고 있는 게 재밌어 보여서 자기들이 하려고 막 만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뺏기시면 안 돼요. 내가 그냥 다 돌려주고 끝나면 줄 거야. 그래서 끝나면 한두 장 정도 갖고 놀게 하는 정도인 거지, 중간에 하고 있는데 막 이렇게 잡으면 탁 들어서 안 돼! 이렇게 돌리고 있다가 아이가 잡으려고 하면 탁 들고 안 돼! 안 돼! 라고 해서 안쯤에 줄 거야? 안쯤에 줄 거야? 해서 또 돌리고 다 끝나고 나면 한두 장 정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 아이를 36개월 될 때까지 가정보육하고 싶은데 좋아요. 둘째를 함께 돌보는 것이 불가능할까요? 함께 데리고 있으려면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나 조심해야 될 부분이 무엇일까요? 아기가 태어나고 나서 아기가 당분간은 안 움직여요. 6개월 되어야 거의 앉아 있잖아요. 안 움직여요. 그래서 안 움직일 때까지는 같이 있어도 괜찮아요. 이게 공간을 우리가 분리해서 막 안방에 있다든지, 또 큰아이랑 우리가 거실에서 놀고 있다고 해서 그 아이가 공간을 이탈하지만 않으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뭐 기어다녀서 바깥에 나온다든지, 또 하나는 내 물건을 아이가 만진다든지 이럴 때는 같이 키우면 힘들어요. 큰아이가 어린이집 가는 게 좋아요. 그런데 그 아이가 6개월, 뭐 7개월 이럴 때까지는 앉혀놓으면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그때까지는 괜찮아요. 그래서 그냥 작은 아이가 6개월 정도, 7개월 정도까지는 괜찮다 생각하고 그때까지만이라도 같이 가정보육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 초등학생들도 상담 잘하는데 초등학생들이 없어요. 영중아들만 너무 많이 와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30개월인데요. 제가 있었던 일들을 얘기해주면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자기 어릴 때 겪었던 일처럼 얘기하는데 왜 그러는 걸까요? 현실하고 가상의 세계를 잘 구분 못해요. 이때가. 그래서 30개월에서 특히나 36개월까지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TV에서 봤던 거, 책에서 봤던 거가 마치 현실인 것처럼 남한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고, 이때 그래서 우리 집에 없는 것도 있다라고 하고, 막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말 했다가 이 말 했다가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들 더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시하고, 이리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너무 맛있어. 우리 먹어볼까? 같이 하자. 우리 손잡아 볼까? 악수. 이런 거 있죠. 그래서 말은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한다는 거를 익숙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요즘 엄마들이 책 육아를 많이 하시면서 말은 가만히 있으면서 듣는 거라고 배우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럼 듣는 것만은 쭉 듣잖아요. 그럼 상상을 하죠. 근데 이 상상이 현실인지 가상의 세계인지 이야기를 들은 것인지 내 것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내가 계속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고 있진 않은가, 내가 책을 많이 들려주고 있진 않은가, 우리 아이가 영상을 보고 현실이 아닌 가상 세계를 많이 경험하진 않은가라고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간단하게 지시하시고 간단하게 해결해. 자, 우리 한번 악수해볼까? 손 탁 악수하는 거예요. 악수해볼까 했을 때 악수하고요. 박수 한번 쳐볼까? 박수! 입을 말하면서 박수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박수만 치는 아이들이 있어요. 말은 안 하고. 또 어떤 아이는 안 치고 박수 입으로만 하는 애가 있어요. 이거 두 개가 같이 하는 경우 생각보다 어려워요. 박수 해보자. 박수! 말도 하면서 행동도 하는 거가 잘 안 돼요. 그래서 30개월에는 말도 하면서 행동을 하는 거를 많이 연습시키면 이런 현상이 많이 없어져요. 그래서 뛰어! 할 때 같이 말하면서 뛰는 거예요. 또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행동하면서 말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 여기 앉아, 엄마 여기 앉아, 그죠? 사인을 주는 거예요. 그냥 엄마 앉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행동을 하면서 엄마 여기 앉아, 엄마 여기 앉아, 우리 둘이 같이 하자. 그래서 말과 행동을 같이 하는 연습을 많이 하면 많이 사라져요. (22개월인데요) 6월에
한글떼기 신청했는데 말문 열릴까요? 한글떼기 신청했는데 뭐 말문이 왜 열려요? 한글떼기는 내가 인지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인지를. 그래서 인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글자를 눈에 보이고, 그죠? 이게 선이 보이고, 이게 동그라미구나, 동그라미가 위에 있구나, 아래에 있구나, 이렇게 아이가 구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말을 못해도 한글떼기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말을 잘하기 위해서 하겠다라고 하면 플래시카드를 하루에 2,000장씩 해주세요. 100일 정도, 3개월 정도 하면은요, 말 잘해요. 대부분 아이들은. 그러니까 내가 말을 잘하겠다 하는 거, 말을 빨리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할 때는 플래시카드를 많이 해주시고, 우리 아이가 인지 능력, 자기 조절 능력, 이런 능력이 생겼으면 좋겠다. 그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글떼기를 하는 게 좋아요. 구분되시죠? 그런데 나는 한글떼기 하면서 주구장창 플래시카드를 돌려줄 거예요 라고 하시면 한글떼기 하시면서 말도 잘 하겠죠. 그러니까 두 가지 다른 방법이에요. 그래서 한글떼기의 주 목적은 인지발달 쪽에 더 가깝고 자기 조절 능력에 더 가까워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큰 기대는 글자 쪽으로 한글을 내가 이게 사과인지 포도인지 바나나인지 얼룩말인지 젖소인지 염소인지 코뿔소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인지발달을 시킨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말은요, 인지가 안 돼도 막 들려주잖아요. 쓸데없이 막 말하는 아이들도 많아요. 상담실에 와서요, 할머니 깜짝 놀랐어요. 이리 와세요, 앉으세요, 혼자서 막 만담하듯이 하는 애들도 많아요. 그건 뭐냐면 많이 듣잖아요. 의미 없이 막 말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거 그게 아니잖아요. 의미 없는 말을 많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의미 있는 말을 해서 서로 간에 대화를 하고자 우리가 언어를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집에서 베이비 사인도 하시고, 이 아이가 말을 할 수 있도록 여건도 좀 만들어 주시고, 엄마의 말을 듣고 따라 할 수 있으려면 엄마를 좋아해야 돼요. 그래서 엄마를 훨씬 더 많이 좋아하게 만드시는 거가 말할 수 있는 비법이에요. 그러니까 엄마를 더 좋아하게 만들어 주세요. 21개월 남자입니다. 최근 어린이집에서 놀이할 때 좋아하는 특정 친구가 있다 하던데 사랑해 하고 안아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어느 한날 친구가 놀이한다고 다른 곳으로 가자 쫓아가서 얼굴을 잡아 당겼다고 합니다. 그것 외에도 사랑한다고 안아주다 힘을 꽉 쥐고 넘어지는 경우도 있고, 갑자기 머리를 잡아 당길 때도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렇게 좋아한다고 남을 막 만지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아이를 밀고 때리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본인 자체가 지금 이 아이들이 싫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거절을 당하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공격을 해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만진다는 건 나의 위주잖아요. 상대한테 물어본 게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얼굴을 만진다든지 머리를 만진다든지 그런 건 안 좋고, 우리 악수할까? 악수할까? 손 해서 그 상대가, 내가 이야기를 하면 그 상대가 받아들였을 때 만지도록 해야 돼요. 근데 21개월이니까 아이들이 잘 몰라서요. 근데 아이들이 잘 몰라도 반대편 엄마는, 상대편 엄마는 자기 아이가 밀리고 맞고 오고 머리가 잡아당기고 하면 다 싫어해요. 그래서 남의 아이를 만지는 거는 제재를 하셔야 돼요. 아이들끼리니까 예쁘다고 그걸 놔두시고 그냥 평소 때 그냥 잘 봐주시는 거는 아이들이 예뻐서 만지는 것보다 내 거야 라는 생각으로 만지는 경우도 많아요. 왜? 엄마를 그렇게 만지거든요. 그래서 다른 친구는 아니 만지면 안 돼, 만지면 안 돼, 손 악수하자 이렇게 정도는 괜찮아요. 힘 자랑을 하는 건 아니지만 힘이 세서 다른 아이를 그냥 확 안아요. 그러면 그 다른 아이는 주체를 못해서 팍 넘어지거든요. 그럼 둘이 같이 넘어져요. 그럼 다치는 경우가 많고, 다른 집 엄마도 그 아이가 아무리 예쁘다고 자기 아이를 만지는 걸 싫어해요. 요즘은 남의 집 아이들, 엘리베이터에 있는 아이들한테도 말을 걸어야 되나? 인사를 해야 되나? 인사해도 되나? 어른들이 막 갈등할 때가 너무 많아요. 젊은 엄마들이 예민하게 구셔서. 그래서 그게 문화가 되지 않으면 사실 남의 집 아이가 쳐다보는 것도 아는 척 하는 것도 멈칫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아이들을 평소 때 안는다든지 뭐 사랑해서 안아도 돼, 사랑해서 만져도 돼,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도 아니 만지는 거 아니야, 손 해서 손을 달라고 해서 손 정도 잡는 거, 거기까지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25개월 아기 말도 잘하는 편인데 요즘 얼굴을 때리고 물건을 던지는데 어떻게 훈육해야 할까요? 조금 더 털어놓으시겠어요? 지금 25개월 정도 되는데 아기가 말도 잘하는 편이에요. 근데 말을 잘하는 거랑 자기 조절이 되어 있는 거랑 틀려요. 말을 잘한다는 건 내가 적극적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뛰어가는 것도 내가 원하는 거고 말을 하는 것도 내가 원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거를 거절당했을 때는 화가 나요. 그래서 던진다든지 때린다든지 내가 화가 났을 때는 그렇게 표현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평소 때
이 아이가 말을 잘하면 뭔가를 해달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럼 그걸 당연하게 말을 잘하니까 해달라고 하는 대로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거절당해 본 적이 없으면 화가 많이 나요. 그래서 평소 때 뭔가 해달라고 할 때도 알겠어. 앉으면 안아줄 거야. 아이가 안아달라고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딱 안아달라고 안 안아주면 아이가 막 다리 위로 타고 올라와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소유하려고 탁 엄마를 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24개월이 지나면 엄마가 뭔가를 해달라고 할 때 즉시 해주지 마시고 한 템포 워워워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안아줘 이렇게 하죠. 그러면 악수하면 안아줄 거야. 그래서 악수를 하고 한 템포 쉬고 그때 안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뭔가를 요청하셔야 돼요. 아이한테. 그죠? 안아줘 오잖아요. 앉으면 안아줄 거야. 그래서 아이가 앉으면 안아줘요. 그래서 조절하는 능력이 생겨야 이렇게 때리고 물건을 던지는 행동을 안 해요. 근데 즉시 빨리, 왜 말을 잘하는 애들은 대부분 다 성격이 급해요. 빨리 안 해주고 또 거절하고 달라 그랬는데 안 주고 그러면 화가 나면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자기 조절 능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엄마가 즉시 해주지 말고 엄마가 이 아이가 요청을 하면 한 템포 쉬었다가 엄마가 다시 요청을 해서 한 템포 쉬는 연습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기 조절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성급기 많이 하세요. 자기 조절이 안 되는 아이들은 성급기를 많이 하면 많이 좋아집니다. 어리 10몇 개월 애들이 너무 많아요. 큰 아이들 없나요? 네. 38개월 아직도 장난감을 입에 넣어요. 스트레스가 원인일까요? 언어도 느려서 주세요. 앉아, 드세요 등 표현은 합니다. 이러다 문장으로 이어질까? 요 걱정입니다. 언어치료센터 다니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38개월 정도 되면 지금 이 정도로 언어를 한다면 상담실에 오셔야 됩니다. 상담실에 오셔서 뭐가 원인인지, 지금 엄마가 스트레스가 원인일까요? 하는데 스트레스 때문만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상담실에 한번 오셔서 이 아이가 무엇 때문에 그런지, 왜냐면 여기 근육이 안 발달돼서 말을 잘 못할 수도 있어요. 또 단어를 아는 게 별로 없어서 말을 못할 수도 있어요. 또 말을 해야 되는 환경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니까 엄마가 그 중에서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건지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실에 오시길 바랍니다. 대근육 발달이 잘 돼 있는지 일단 확인하셔야 돼요. 말하는 데는 대근육 발달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잘 씹는지, 잘 씹을 수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엄마를 좋아하는지, 애착은 누구랑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아는 건 얼마나 있는지, 우리 아이가 인지 발달은 잘 돼 있는지, 그래서 그 네 가지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저희 저번 주에 한글 플래시카드 무료 나눔했죠. 그래서 우리가 추첨 통해서 100분에게 플래시카드 무료로 나눠줍니다 라고 이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발표를 했는데 100명을 발표를 했는데 그 중에 50분만 신청서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신청해 놓고 내가 신청을 했는지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주지 말까? 그러니까 저희가 다시 한번 올릴게요. 그래서 아이디 보시고 당첨되신 분들은 주소, 이름 해서 연락처를 주시면 저희가 무료 배송까지 해드릴 테니까 신청하셨으면 관심을 가지셔야죠. 조금 섭섭해요. 주지 말까? 채널 통에다 남겨주세요. 100분 다 챙겨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지난주에 찾아뵈었던 하준이 엄마입니다. 소장님과의 1시간 대화가 하준이의 마음을 많이 변화시켰습니다. 스스로 소장님의 말씀을 되뇌이며 진정한 형님이 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상담실에 왔다 가면은 이런 진짜 후기를 굉장히 많이 주세요. 제가 이 앉아서 30년 동안 아이들 얼굴을 봤잖아요. 30년 동안 그 아이들하고 소통을 했잖아요. 그러면 뭐 우 박사가 아니더라도 나에게 달란트가 생겨요. 그런 아이들의 마음을 읽는 달란트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는 제가 아이들의 마음을 잘 읽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담실에 혼자서 끙끙끙 앓지 마시고, 의외로 상담실에 오면 굉장히 쉬운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저는 그것만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저의 도움을 받으시면서 육아를 하셔야 아이도 스트레스 받지 않고 엄마도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가 뭘까? 내가 한평생 이 일을 했고 이거 말고는 다른 거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진짜 내가 이 일을 왜 하는 걸까? 이런 생각을 또 한 번씩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내가 혼자 스스로 셀프로 참 대단한 일을 하고 있어. 내가 오늘 하루 이 아이를 만나면 이 아이를 행복하게 해줘. 엄마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아이가 지금 갖고 있는 말하지 못하는 고민을 내가 해결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굉장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위대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엄마 아빠는 가고 싶은데 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일하기 싫을 때 안 하고 그런 엄마 아빠는 그런 자유가 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표현할 수가 없거든요. 아직 그 감정의 표현도 다 못하고 그런 감정이 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잘 모르는 시기예요. 근데 그 시기 아이들에게 내가 중간자 역할을 해서 그 아이의 마음을 좀 빨리 읽어주고 어떻게 하면 너가 행복해질 수 있어? 어떻게 하면 너가 칭찬받을 수 있어? 어떻게 하면 엄마 아빠를 더 사랑할 수 있어? 이런 걸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은 저 스스로 참 위대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혼자 너무 독박육아 이런 말씀 하시면서 그냥 괴로워하지 마시고 상담실에 오시면 의외로 굉장히 쉬운 방법이 있을 수 있으니까 고민 많이 하지 마시고 지금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상담실에 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질문 많이 주시는 분들은 카톡 상담 많이 하고 계시는 거, 그죠? 카톡으로 상담하고 또 저랑도 소통을 하는 그거를 그 중간에 카톡 상담이 있으니까 너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안 오시는 분들은 카톡 상담이라도 하세요. 지금 똑같은 질문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초등학생들 상담 없다고 그랬더니 초등학교 6학년 상담이 왔어요. 초등학교 6학년 사춘기 들어오는 여자아이입니다. 학원 숙제나 학교 숙제를 본인이 쉬운 것만 골라서 해요. 어떻게 교육을 해야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을까요? 포기하세요. 이미 벌써 초등 6학년이면요. 머리 다 굵어졌고요. 재밌는지 재미없는지 이걸 안 하면 내가 어떻게 되는지 다 알아요. 엄마가 잔소리 한다고 하고 엄마가 잔소리 안 한다고 안 하고 그러지 않아요. 힘 빼지 마세요. 이미 이 시기 때는 내가 습관을 만들어준다, 자기주도 학습한다 하고 싶어야 해요. 해야만 되는 이유가 있어야 해요. 그런데 그거를 동기부여를 엄마가 해줄 수가 없잖아요. 동기부여가 뭔가 있어요. 근사한 게 있어요. 핸드폰을 숙제를 하면은 핸드폰을 사준다. 아마 숙제할걸요? 그 아이에게 어떤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지를 고민하세요. 그 아이를 설득시키고 뭔가를 계기를 만들어 주려고 하기에는 이미 나이가 너무 많아요. 초등학교 6학년이면 말씀대로 사춘기고 질풍노도의 시기야. 그 시기는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런데 엄마가 막 잔소리 하잖아요. 우리 엄마는 아무것도 몰라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하면 하고 내가 필요 없으면 안 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 아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어떤 걸 해주면 이 아이가 잘할 수 있을까? 그죠? 숙제를 30일 동안 스티커를 붙여서 다 하고 나면 내가 너한테 핸드폰을 사줄 거야. 이렇게 하면 네가 싫어하는 학원을 안 가도 돼. 뭔가 좋은 제안을 주시는 게 좋고 그 아이에게 대려 물어보는 것도 좋아요. 그러면 너가 매일매일 숙제를 하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해? 네가 숙제를 이렇게 잘하면 내가 이런 것들을 선물을 할 거야. 그런 것들을 처음에 해봐요. 습관이 될 때까지는 보상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보상이 습관이 될 때까지 필요합니다. 그런데 습관이 되었어요. 잘해요? 성공하죠? 도파민, 세로토닌이 나와서 그때는 보상이 없어도 잘해요. 그러니까 내가 습관을 만들 때까지는 채찍을 하고 당근을 주고 뭔가 옆에서 엄마가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그냥 말로 막 설득해서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뭐 뿅! 없어요. 아시겠죠? 초등학교 6학년은 또 사춘기는 사춘기대로의 또 다른 방식으로 하셔야지 애기들 가르치듯이 막 꼬셔서 뭘 하겠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아이가 뭘 원하는지 저도 기대가 됩니다. 지금 14개월, 15개월, 16개월, 17개월 엄청 고민 많으셔서 지금 질문이 대부분 다 그런 질문인데요. 그거는 카톡 상담으로 다시 오셔서 중간중간에 계속 저랑 카톡 상담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발달 검사지가 없는 상태에서 그걸 설명을 해드리면 정확도도 떨어지고 그 아이에 맞는 솔루션이 아닐 수도 있어요. 카톡 상담을 신청하세요. 에너지 넘치는 36개월입니다. 하원하고 매일매일 집에 바로 안 들어가고 2시간 이상 노네요. 들어올 때는 안 가려고 실갱이를 하다가 들어가는데 저녁도 먹고 씻고 할 일이 많은데 지체되네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해달라고 하는데 바로 해주면 이런 현상이 생겨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가서 하원할 때 놀이터에서 놀았어요. 엄마가 실컷 놀아. 질릴 때까지 놀아. 아이는 안 질려요. 노는 1시간 놀았던 아이는 1시간 10분 놀아야 되고 1시간 10분 놀았던 아이는 1시간 반을 놀아야 놀았다고 생각해요. 점점 시간이 길어져요. 그러면 이 아이에게 조절하는 능력을 키워줘야 되겠죠. 그래서 아이가 놀이터에서 아이가 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모래시계 같은 걸 30분짜리를 들고 가요. 모래가 다 떨어지면 집에 가는 거야 라고 해서 모래시계를 딱 놓고 아이 보고 놀게 해요. 막 놀다가 아이가 딱 봤는데 모래가 다 떨어져서 집에 가자 그러면 얘는 갑자기 화가 나요. 이제 놀기 시작했는데 모래가 다 떨어졌다고 집에 가자고 하니까 화가 나겠죠. 처음에 약속을 했잖아요. 모래가 다 떨어지면 집에 가는 거야.
그리고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거야. 이렇게 약속을 해요. 그러면 모래가 다 떨어졌죠. 들어갔다 다시 나온다 그래도 안 믿어요. 잡혀 들어가면 절대 못 나오는 줄 알아요. 그래서 모래가 다 떨어지면 들어가는 거야.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거야. 그럼 노는 거야. 했어. 그러니까 무조건 논다 그래. 알겠대. 그러면 중간중간에 계속 불러요. 놀고 있어도. 놀고 있는데 방해가 될까봐. 애기들은 방해를 해도 괜찮아요. 놀면 뭐 얼만큼 열심히 논다고. 방해해도 괜찮으니까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중간에 불러요.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모래가 얼만큼 남았는지 보고 가. 아, 이거 잠깐 와서 보겠죠? 그리고 아직 남았네. 더 놀아, 더 놀아, 더 놀아. 남아있다고 보내요. 그리고 애가 막 놀고 있어요. 엄마가 또 불러요. 이리 와, 이리 와. 모래가 다 떨어졌는지 보고 가. 다 떨어졌는지 보고 가. 모래가 다 떨어지면 집에 갈 거야. 그러면 아이가 또 뛰어와요. 근데 보니까 또 남아있어요. 30분이니까. 그럼 엄마가 어떻게 해요? 더 놀아, 더 놀아.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서 더 놀아도 괜찮아. 그걸 한 3-4번 반복해요. 그리고 다 떨어졌어요. 아이를 불러요. 모래가 다 떨어지면 어떻게 한다 그랬지? 안 갈래, 집에 안 갈래, 막 이래. 그럼 어떻게 해요? 아니, 집에 가기로 했어. 울어도 끌고라도 갑니다. 모래시계를 들고 아이를 울어도 끌고라도 가요. 그리고 거기서 말해요, 또. 모래가 다 떨어지면 다시 놀러 갈 거야. 모래가 다 떨어지면 다시 놀러 갈 거야. 울고 떼쓰고 집에 들어가는 내내 힘들어요. 그래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집에 왔어요. 모래를 갖다 놓고 모래가 다 떨어지면 갈 거야. 모래가 다 떨어지면 갈 거야. 그 아이한테 또 보르게 해요. 아까처럼. 모래가 다 떨어졌어? 아직도 남았네. 모래가 빨리 떨어지면 우리 갈 건데. 아, 빨리 떨어져, 빨리 떨어져. 마치 응원하듯이. 모래가 다 떨어지죠? 우리 가자! 하고 다시 또 나가요. 그래서 들어가도 다시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어야 아이들은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약속을 만들어서 처음에는 힘드시지만 그런 약속을 자꾸 만들어서 우리 이렇게 있다가 갈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을 지키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바깥 놀이를 해서 안 들어간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제어할 수 있는 힘, 자기 조절할 수 있는 힘, 그리고 어떻게 여기까지 하고 좋은 걸 막 너무 잘하고 하기 싫은 건 아예 안 하는 그런 습관이 만들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도 그 습관을 만들어 주시는 게 필요로 합니다. 36개월이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선생님 27개월 아이 이번 주 언어 검사 예약해 두었습니다. 저는 언어가 걸음마처럼 스스로 시간 지나면 느는 줄 알고 언어 자극을 안 주었던 거거든요. 깨우치고 아이에게 언어 자극을 많이 준 지 한두 달이 지나고 말할 수 있는 단어는 많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또래보다 현저히 언어가 느린 거 맞습니다. 언어발달센터의 도움을 받는 게 좋을까요? 27개월 정도 되면 언어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 시기가 지났어요. 25개월부터 36개월까지 배웠던 언어를 폭발적으로 이제 언어 구사 능력이 굉장히 많아져요. 24개월까지는 삼음줄로 아이들이 대화해요. 엄마, 이리 와. 삼음줄로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25개월부터 36개월까지는 그 단어들을 확장을 시키면서 의성어, 의태어까지 넣어서 엄청나게 풍성하게 말을 해요. 근데 지금 이 시기 때 말을 잘 못해. 검사를 받고 예약을 해두었어. 발달센터에 가서 언어 치료를 받는 게 안 하는 것보다는 좋겠죠. 하지만 그것만 다 믿고 계시면 안 돼요. 왜? 언어가 늦어서 천천히 언어가 발달이 되면 나중에는 말을 잘하게 되겠죠. 36개월, 48개월 되면 이상 있는 이상, 구조적인 이상이 그죠? 있지 않은 이상 말을 해요. 36개월 되면 48개월 되면 남들처럼 말을 해요. 하지만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기 때 말을 정상적으로 잘 하는 게 중요합니다. 36개월까지 줄줄줄줄줄줄줄 말할 수 있도록 빨리, 지금 조금 늦었어요. 빨리 많이 할 수 있도록 폭풍처럼 성장해야 돼요. 그러려면 언어치료센터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세 번 가서 안 되고 1시간씩 해서 안 돼요. 나머지는 엄마가 충분히 많이 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비법이 궁금하시다고요? 예, 비법이 궁금하시면 500원 내고 오셔야 돼요. 아이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아이를 보고 이 아이는 뭐 때문에 말이 늦은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제가 도와줄 수 있지 모든 아이한테 솔루션이 다 맞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상담실에 한번 오세요. 5세 42개월 여자애 키우는데 이제 점점 친구에게 관심이 많이 보이는데 새로운 친구들에게 같이 놀자 했는데 한 번씩 거절당할 때가 있어요. 친구 쉽게 사귀는 법이 있을까요? 친구한테 같이 놀자 이렇게 했는데 싫어? 안 놀아? 그럴 수도 있죠. 친구들한테 같이 놀자 그랬더니 아니 나는 지혜랑 놀 거야. 상처받을 수 있죠. 그러면 엄마랑 집에 있을 때 상처받는 연습을 해야 돼요. 거절당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한 번도 그렇게 말하면 나 이거 빌려줄래? 그럼 아이들이 응 알았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엄마랑 집에서 역할극을 할 때는 이거 빌려줄래? 그러면 응 알겠어. 착한 아이 역할극만 계속 해요.
그러니까 아이가 그걸 못 배우죠. 그래서 엄마가 좋은 역할도 하고 악역도 하셔야죠. 나이가 지금 5살이 넘었는데 만 5세 42개월인 거잖아요. 그죠? 그 정도가 됐으면 친구들이 내가 이거 달라 그래도 빌려달라 그래도 아니야 내 거야 나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야 라고 할 수 있다는 걸 예측해야죠. 예측을 못하는 거니까 상처를 받는 거예요. 친구한테 빌려달라고 했는데 빌려줄 수도 있고 안 빌려줄 수도 있어. 또 내일 빌려준다고 할 수도 있어 라고 엄마가 예측하는 만약에 말이야 하면서 아이한테 풍성하게 많은 거를 예측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셔야 되는데 정석이는 답 하나만 계속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아이가 상처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말하세요. 우리는요 36개월 때 그거 많이 해요. 만약에 말이야 친구한테 연필 빌려달라 그랬는데 연필을 안 빌려준다 그러면 싫어 안 빌려줄 거야 하면 넌 어떡할 거야? 만약에 말이야 밥을 먹었는데 한 번 더 먹고 싶어 그러면 너는 어떡할 거야? 친구가 사탕을 2개 갖고 있는데 나 1개 먹고 싶으면 너는 어떡할 거야? 그 친구한테 어떻게 해요? 달라고 해. 친구한테 1개 달라고 해. 그러면 싫다고 하면 어떡해? 안 주면 어떡해? 그 아이가 요즘에 더 말을 많이 해요. 그래요? 그러면 어떡해? 너가 하나 빌려주면 내가 내일 또 사탕 갖다 줄게. 2개 갖다 줄게. 협상하게 해요. 이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 연습이 많이 되면 모든 아이들은 자신감이 생겨요. 그런데 엄마한테 배운 건 1인데 밖에 나가면 3이 나오잖아요? 그럼 당황해. 그럼 위축돼. 그래서 엄마가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거를 미리 상상하셔서 많은 걸 가르쳐 주셔야 돼요. 제가 5살짜리 생각을 어떻게 다 예측해서 아이한테 일일이 다 가르쳐 줘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네, 맞아요. 5살짜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우리가 다 일일이 어떻게 알고 오늘 닥친 내일도 힘든데 그죠? 일어나지 않은 일까지 어떻게 다 알려줘요? 힘드실 수 있죠. 그래서 책을 보는 거예요. 책 안에서 여러 가지 창작 동화를 보면서 이런 일도 있고 이런 일도 있고 이런 일도 있다는 걸 간접 경험을 많이 시켜주기 위해서 37개월부터는 책을 많이 읽어주고 책 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너는 어떻게 할 거야? 이 친구가 이렇게 했어. 너는 어떻게 할 거야?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이해되셨어? 이 내용은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내 아이가 엄마 누가 나랑 안 논대. 엄마 나는 친구가 없어. 얼마나 속상해요. 그죠? 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그 친구에게 친절하게 해주면 친구가 너를 좋아할 거야. 친구에게 연필을 하나 주면 친구가 너를 좋아할 거야. 친구에게 예쁜 말을 하면 친구가 너를 좋아할 거야. 너가 씩씩하면 친구가 너를 좋아할 거야. 너를 좋아하는 많은 이야기들을 들려주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걸 다 못 해줬을 때는 엄마가 책을 읽어서 간접 경험을 많이 시켜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장님 부산에 사는 친구한테 소장님 추천해서 다음 주에 부산에서 첫 상담하는데 잘 부탁드려요. 네, 그러셨군요.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소장님 안녕하세요. 22개월 아이 2달째 한글떼기 하고 있는데 한글 글자는 아직 잘 모르고 있긴 해요. 다른 풀카들은 잘 보는데 한글떼기 풀카만 일부러 딴청 부리고 잘 안 보는데 잘 볼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활동지는 나름대로 풀카는 마이쮸 주어서 활동지는 나름대로 하는데 풀카는 마이쮸 주어도 안 보고 싶어 하네요. 당연하죠. 맨날 풀카 들고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렇게 물으니까 그렇죠. 의심의 눈빛을 가지고. 아이들은 기가 막히게 알아요. 엄마가 지금 나를 의심하고 있다는 거. 엄마가 나를 지금 테스트하고 있다는 거. 한글떼기의 첫 번째 조심하셔야 될 게 아이들한테 묻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플래시카드를 빨리 돌려서 아이가 생각하지 않을 때 착착착착착 넣는다는 느낌이 들어야 되고 특히나 한글떼기 같은 경우는 여기 누가 쓰면 있을까? 사과. 여기 누가 쓰면 있을까? 포도. 엄마가 묻고 엄마가 대답해야 돼요. 아이가 대답하려고 할 때도 놔두시고 엄마가 먼저 대답해야 돼요. 그럼 아이가 이거 뭐야? 여기 누가 쓰면 있을까? 포도. 그럼 아이가 포도. 여기 누가 쓰면 있을까? 사과. 이렇게 나를 따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아이들이 예측하고 있었는데 엄마가 먼저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빨리 돌리고 엄마가 묻고 엄마가 대답한다고 생각해야지 아이한테 묻기 시작하면 아이들이 풀카를 안 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아이에게 의심의 눈초리로 많이 보지 않았나 라고 생각해 보시고 또 하나는 플래시카드를 던졌어요. 그러면 찾아오게 해야 되겠죠? 그죠? 사과 찾아오세요? 포도 찾아오세요? 기린 찾아오세요. 찾아오고 갖다 줬더니 뭐가 보상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 아이가 지금 마이쮸 주어도 안 보고 싶어요. 마이쮸가 이미 약효가 끝난 거야. 마이쮸보다 더 좋아하는 걸 찾으세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내가 이걸 갖다 줬더니 근데 이제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던진 거를 갖다 줬더니 나한테 이런 걸 주네. 던진 거를 갖다 줬더니 나한테 이런 걸 주네? 라는 느낌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18개월부터 24개월은 한글떼기를 시작해도 단어 아는 연습이 더 돼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얼룩말인지 젖손지 염손지 콧불손지 알아야 글자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손이다. 손가락하고 틀리죠. 손톱하고 틀리죠.
예, 손목하고 틀리죠? 손등, 손바닥 다 틀려요. 그래서 12개월 된 아이가 손을 알고 있다고, 24개월 된 아이가 손을 알고 있다고 만족하시면 안 돼요. 12개월 된 아이도 손은 알아요. 그럼 24개월 정도 되면 손톱, 손가락, 그죠?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손등, 손바닥. 그죠? 그렇게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니까 많은 단어를 인지시킨다고 생각하시면서 어린 시기에는 하는 게 좋습니다. 18개월부터 24개월까지는 단어가 어떤 이름을 갖고 있는지 많이 보여주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 시기를 잘 견디고 넘어가고 빨리 말하는 습관이 돼 있으면 24개월 지나서 금방 글자 읽어요. 시간이 많이 됐나 봐요? 넘었구나. 아우, 워킹맘 사연이니까 이건 해줘야 되겠어. 27개월 여자입니다. 워킹맘이라 주 4일은 어린이집 하원 후 친정어머니가 육아 도움 주시고 계십니다. 요즘 들어 할머니랑 둘이 있을 때는 안 그러는데 할머니하고 다른 가족 멤버들이나 어린이집 선생님들 등 편한 사람들이 같이 있으면 할머니에게 너무 못되게 말을 합니다. 할머니 안 좋아해. 싫어. 뭐 할머니는 다 뭐 하지 말라고 하거나 할머니가 하면 뭐 다 하지 말라고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누가 힘이 센지 누가 힘이 약한지를 금방 알아요. 그래서 뭐 나이 많다고 힘이 셀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훈육하는 사람은 힘이 세다고 생각하고 자기에게 친절한 사람은 함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잘해주면 아이가 더 좋아할 것 같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할머니가 너무 친절하고 너무 잘해주셔서 그래요. 할머니가 혼도 한 번씩 내고 훈육을 하셔야 할머니를 겁도 내면서 좋아도 합니다. 그런데 시녀 취급하고 하녀 취급하면 좋아하지 않아요. 함부로 해요. 그래서 어머니가 워킹맘이라 할머니가 봐주실 때 친정엄마가 너무 아이를 잘 돌봐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너무나 감사드린다 하고 항상 용돈 챙겨서 드리고요. 엄마 그래도 애가 잘 커야 되잖아. 되는 건 된다 하고 안 되는 건 안 된다 하고 손주가 그렇게 하면 가슴 아프시겠지만 얘를 위해서 엄마 꼭 되는 건 된다 하고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말씀해 주세요 라고 엄마에게 진심으로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27개월이면 훈육이 정확하게 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그래서 훈육을 꼭 하셔야 돌봐주고 계시잖아요. 근데 열심히 돌봐줬는데 할머니 싫어, 저리 가, 냄새나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죠?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할머니에게 할머니의 권위를 가질 수 있도록 꼭 반드시 훈육해 달라고 말씀드려 주세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워킹맘들이 항상 아이에 대한 고민이 다른 엄마들보다 많고요. 해결하려고 해도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상담실에 오는 것도 정말 시간을 맞추고 준비해서 오시거든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그죠? 항상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 가지시면서 육아하시는데, 그럴 때 카톡으로 상담 신청하셔서 카톡으로 상담하시면서 아이에 대한 고민 저랑 같이 의논하시면서 키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